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단계와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장애가 그렇겠지만 특히 경증의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함께 에이 아닐 거야 이제 하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면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임신 중에 잘못한 일이 있나? 아니면 내 교육 방식이 뭐 잘못된 것이 있었나?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부모님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도 현실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우울의 단계가 지나고 혹은 이 우울의 단계를 뛰어넘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장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관련 정보를 찾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녀의 장애를 공개하며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이 단계들이 부모님들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그 심정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 자녀들의 골든타임 또한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어울려져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그 골든타임 안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 생활 습관만 갖춰진다면 장애가 자녀의 발목을 그렇게 세게 잡지는 않을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골든타임이 언제냐? 제 생각에는 사춘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사춘기가 엄청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반항심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인정하고 난 시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가 가장 기초 생활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하면은 거창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매일 해야 하는 것들에는 우선 혼자 세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 신발을 신고 벗고 화장실을 가는 것, 그 정도를 말해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에 착석이 가능한 정도, 그 집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단에 어울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말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생활 행동들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장점은 단기 기억은 어렵지만 정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누구보다 더 오래,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 잘 갖춰진다면 우선은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밑거름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다르지만 정말 경증의 아이들은 정말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증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무한 반복과 노력으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진다면 우선 장애 극복의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아직 골든타임의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른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되게 어려운 수학 같은 것들 잘 써먹지 않잖아요. 심지어 나눗셈, 덧셈 이런 것도 계산기가 다 해결해줍니다. 우선은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저는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어떤 공부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것들만 충실히 배워놓아도 사회에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골든타임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시계를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약속을
정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오늘이 며칠인지 아니면 무슨 요일인지 정도는 달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계산까지는 하지 않아도 거스름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 우선은 거스름돈 계산도 마트 직원이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글자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간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들도 정말 그런 최소한의 것들만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증의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세수를 혼자 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골든타임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못해도 양치질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수를 내가 우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골든타임 안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아니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귀하고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선 부모님들께서 너무 길게 스포하시고 너무 길게 좌절할 수만은 없겠죠. 그동안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봐왔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를 정말 빨리 받아들이는 부모님일수록 자녀 장애는 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더 빠를수록 좋아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짠하다고 무조건 다 해주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을 스스로 해야 하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이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였습니다.